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과학 전 분야를 통섭하는 시간. 박문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 귀국하셨습니까? 예, 3월 14일. 자, 예. 과학 2호 원정대 터키 그리스 원정대원 4명 제가 먼저 만나봤습니다. 예. 세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음. 첫째, 현장 강의 대만족. 예. 둘째, 현장 강의 못 따라감. 그 정직한 사람이네. 셋째, 우리끼리 잘 놀아. 아, 예. 나는 박사님의 과학 강의를 눈앞에서, 현장에서 볼 수 있어서 200% 만족한다는 이상한 분이 있었고요. 아, 예. 나는 어떻게든 따라가 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예. 우리끼리 잘 놀았다는 특징이 있었어요. 제일 연령이 높은 60대와 제일 연령이 낮은 20대는 그냥 우리끼리 잘 놀았다. 어느 순간부터. 예. 네. 그런 분들이 사전 학습량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죠. 아, 괜찮아요. 다른 측면도 있으니까. 박사님 어떠셨어요? 대규모였는데. 이번에. 예. 이번에 가장 큰 규모였고. 더군다나 이번에는 두 나라였잖아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항에서 97점을 줬다 그랬는데. 박사님 스스로? 예. 왜냐하면 이전에 23번 간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예. 네. 7점도 있었을 거예요. 박사님이 97점을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학습 관점에서 만족했다는 거죠. 로마 황제 한 30명을 로마 공화정부터 전체 다 암기를 아마 간 사람들 얼추 다 했을 겁니다. 아, 황제 이름을? 그다음 황제 연도.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럴 때 아니면 암기할 데 없죠. 일생에서. 로마 황제의 연도와 이름 80명? 그렇죠. 황제하고 쌤통이다 진짜. 예, 예를 들면 콘스탄티누스하고 우스가 되게 복잡합니다.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 하면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라는 제국을 타고 서양사를 장악하게 됐는가. 그게 첫 번째 화두였거든요. 박사님 입장에서도 예. 그것이 중요한 화두였고. 예, 네. 우리가 책을 9권을 했거든요. 2달 정도 했었는데 로마 역사를 모르고 기독교 한다는 거는 중국 역사를 모르고 조선 역사를 이해한다는 거 똑같은 정도로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기 전에 한 3주 전부터 로마에 가는 책을 2권을 했어요. 하고 이번에 갔던 사람 다 공동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지중해 전체를 하나의 단일 문화권을 봐야 돼요. 가장 핵심은 기독교가 로마의 등을 타고 세계화되었거든요. 내가 방 밖을 나가면 만나는 대한민국 사람 3명 중에 한 사람은 기독교인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거는 지금 작동하고 있고 오늘 또 그 대전적전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 많거든요. 어떻게 그 기독교 문화가 예. 여기까지 왔는가? 예. 신기한 일이죠.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이야기였는데 그걸 이번에 얼추 파악했다는 데서 저는 보람을 느껴요. 예. 박사님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박사님 개인적으로는 97점이었다. 예. 자, 대원들은 7점 대원도 있는 듯도 해요. 기대한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죠. 극과 극의 반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워낙 또 사람이 많으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70명 또 인사를 해봤고 몽골에서 60명 해봤는데 50명 이상 인솔을 한 경우에서 가장 순조로웠고 공부적으로는 만족했고. 그런데 이제 100% 만족했다는 분도 트로이를 왜 안 가냐고. 그거는 설명드릴게요. 좋은 질문이에요. 질문은 아닌데. 그런 분들은 베이스가 있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나 트로이 전설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나.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 모든 거는 레퍼런스가 있어야 돼요. 기억에 따라서 모든 정서적, 감정적 이 평가가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도 꼭 트로이를 가보고 싶었어요. 현장까지 갔어요. 근데 시간이 늦어갖고 철조망을 쳐놨어요. 그래서 내가 강의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있는 이 지점을 대략 2500년 전 위치하고 얼마나 달라졌는가. 그보다 더 되죠. 트로이 전설 이야기는 대략 기원전 8세기부터 시작하니까네. 대략 한 3000년 전에 이 위치하고 지금 위치가 얼마나 다른가를 지질학적으로 설명했어요. 한 100m 오다 정도밖에 달라지지 않았을 거다. 지금 이 장수가 바로 트로이의 센터라고 해도 된다. 두 번째 뭐냐면 철제가 안으로 들어간다 해도 바깥에서 보는 거나 안에서 보는 거나 상황이 거의 같았어요. 물론 오랫동안 그 꿈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그 역사적 현장에 가장 센터로 접근하고 싶었죠.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나도 그랬으니까네.
하여튼 이게 제일 큰 불만이었어요. 아, 그래요? 놀라우네. 우리 인간이 결국은 기억이 없으면 울 수도 없다고. 기억이 없으면 올 수도 없다. 예, 느낄 수도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게 몇 단어 없거든요. 그리스 터키 하면 그중에 중요한 단어가 트로이인데 트로이죠. 예, 다른 박물관 가느라고 트로이를 못 갔다 제대로 그렇죠. 네 분 모두 다른 사안의 만족도와 상관없이 그게 잘 아셨다. 이게 아주 델리케이트하고 중요한 포인트예요. 항상 일어나는 일인데 한 20군데 이상 유명한 장소를 봤거든요. 물어보면 다 어디서 감동적인가 다 달라요. 그렇죠. 공통점이 있다면 거의 다 그 사람들이 기억하고 링크돼 있어요. 올림피아 간 거는 다 대만족이고. 그렇죠. 올림피아는 많이 받고 성화도 받고 했으니까 대만. 그게 이제 대만족이고. 네. 아쉬운 게 트로이라고. 저는 가봤기 때문에 아쉽지 않은데. 사실 가봐도 별거 없거든요. 별거 없죠. 그분들은 그 텅 빈 공간에서 감회졌고 거기 서 보고 싶은 거죠. 서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학습자로서 굉장히 좋은 관점이에요. 서 보면 이제 네.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그렇죠. 내가 여기 왔구나.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데 네. 딴 데 가가지고 허허벌판인데 여기 트로이라고 하면 거기서 느껴요. 그렇죠. 그런 의견을 낸 거는 좋은 의견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의견이라기보다 그냥 불만입니다. 아, 그래 뭐 근데 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네. 교감이 굉장히 제한적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예, 네. 더군다나 막 PT 시키고 하시니까. 새벽에 매일 했죠. 5시에. 그리고 이제 몰래 술 먹었던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60대에서는 첫날부터 눈치 먹을 거 뭐 있어? 우리 몰래 먹자. 그렇죠. 60대는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그렇죠. 비학습자들이 있거든요. 비학습자.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그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고 항상 그런 분들이 한 30% 차지해요. 그래서 그걸 솎아내려고 엄청 많이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그걸 솎아냅니까? 불가능해요. 그분들도 거기 가서야 정체를 드러내요. 맞아요. 거기 가서 자기 같은 사람은 잘 찾아내요.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뭉쳐요. 혼자서 외로우니까네. 못 찾아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어요. 포기했어. 포기하는 게 빨라요. 거기 숨구멍으로 내버려둬요. 내버려둬야 돼요. 원래 단합 잘 된 팀 또 그렇게 해요. 점심시간 때도 포도 좀 먹고 하는 거 봤는데 못 본 척 했어요? 못 보시겠어요? 네, 못 본 척 했어요. 제가 받는 피드백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식사를 다른 어떤 팀보다 길게 했어요. 네. 스마트폰 없이 모든 사람이 진짜 대화에 다 몰입을 했어요. 대화의 발견이라 할 정도로 우리가 대화하는 능력이 잠시 가려져 있었구나. 스마트폰 안 보고 전부 다 얼굴 보면서 그건 굉장히 유니크했어요. 그 시간에 아마 박사님 욕했을 거예요. 상관없어요. 뭐가 이렇게 코스가 빡빡하냐고. 그래요. 근데 아쉬움이 남아요. 그리스가 역시 대단하다. 노마사가 입체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과학 원정대인데. 그 좋은 질문했어요. 그 피드백 중에 오히려 과학을 한 30% 좀 했는데 그걸 의아하게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왜 과학 얘기를 하냐? 예, 그렇게 피드백도 있어요. 지금 과학 원정대인데. 그렇죠. 예. 기대치가 다 다른 거지. 예. 근데 나는 파르테논에 가서도 입자 물리학을 강의할 거라고 9번 줌에 들어온 사람은 그런 멘트를 수차를 들었을 겁니다. 이번에 이제 사전 2달을 공부하는데 참여한 분들은 한 50%가 넘는데 참여 안 한 분들이 그런 의견을 가질 수가 있죠. 예. 자, 다음 원정대는 다른 지역을 해봤으면 좋겠고, 사이즈도 좀 조절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보는 관점에서 다른데 인원이 크리티컬한 거 아니고 결정적인 건 사전 훈련입니다. 진지한 학습 모드가 아닌 사람이 있다면 진지한 학습 모드가 아닌 분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가장 좀 팩트예요. 그게 거의 90%를 좌우하는 경험 법칙으로. 예. 다음에는 더 강한 경고를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절대 오지 마라. 예, 절대 오지 마라. 딴 데를 가라. 예. 80명 규모인데도 이전에 비해서 공부 관점에서 만족했고 10년 전에 갔을 때 80점을 줬으면 이번에 97점이었어요. 10년 전에 40명을 인수해 갔거든요. 그때 학습했는 거에 거의 3배 이상. 학습량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끼리 잘 놀았다 부류가 생기는 거죠. 예. 따라갈 수 없다. 좌절. 예, 좌절할 수밖에 없죠. 보려고 했는데 안 된 팀하고 어느 순간 안 되겠다 우리는 그렇죠. 하고 포기한 팀하고 이제 그걸 끝까지 따라가면서 만족했다고 하는 팀하고 만족했던 그룹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있죠. 그럴 리가 없는데. 예. 23번 갖는 것 중에 비교를 할 때 학습번 3배 이상. 그 점이 저한테는 80%거든요.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있을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더 어렵게. 그렇죠. 더 어렵게. 유격 훈련 가는데. 유격 훈련. 예. 더 어렵게. 예. 네. 자, 그건 그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예. 오늘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 호모사피엔스에 대한 특징. 호모사피엔스 특징이요? 영장류에 비했을 때, 네. 다른 포유동물에 비했을 때, 혹은 네안데르탈하고 비교했을 때, 영장류 침팬지나 고릴라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죠. 또는 멸종한 네안데르탈인에 비교했을 때, 그렇죠. 최근 30년 사이에 막 불거지고 있는 분야거든요. 이 주제는 이번 원정대하고 엮어가지고 관계가 있습니다. 적응한 자들은 호모사피엔스, 못한 자들은 고릴라고. 아니야. 자, 뭡니까? 호모사피엔스는 보행 중심으로 진화해왔다. 걷기에 특화된 종이다. 요건 최근에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적 보행이기 때문에 손은 우리가 360도 다 마음대로 돌리잖아요. 그렇죠. 발목은 돌리는 각도가 한 60도도 안 돼요. 근데 초기 영장류는 발목하고 발하고 손에 거의 대칭적입니다. 우리는 나무를 올라갈 때 하고 내려올 때가 달라요. 올라갈 때는 좀 올라가잖아요. 거꾸로 내려올라 해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손하고 발의 비대칭이 커져서 그런 겁니다. 근데 영장류들은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 그냥 같이 내려와요. 동일한 속도로. 손하고 발의 네. 각도 자체가 또 힘을 쓰는 정도가 거의 비슷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말이 새 같으면 앞날개가 앞다리잖아요. 뒷다리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뒤에 다리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날개를 팔이라고 봤을 그렇죠. 때 날개가 팔이었습니다. 새 두 다리하고 날개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냐. 그건 왜 그러냐면 하늘 난다는 특화된 팔이 완전히 날개로 변한 그렇죠. 거고. 날개로 완전히 변했잖아요. 영장류 같은 경우는 팔하고 다리가 거의 대칭이었어요. 나무에 올라가는 속도하고 내려오는 속도 비슷했어요. 근데 우리 쪽으로 오면서 이게 비대칭이 극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초기 인류는 팔다리가 거의 비슷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나무에만 산다면 대칭이 유리하죠. 내려갈 때 올라갈 때 확률이 비슷하니까네. 근데 숲에서 내려오면 역할이 분화가 되죠. 우리는 직립보행을 해야 되니까 다리는 자유도를 줄인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나가는 쪽으로 특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새는 앞다리가 날개로 100% 특화돼 버렸고 영장류가 한 5천만 년부터 시작하거든요. 한 3천만 년쯤에서 사바나 기후로 바뀌면서 우리는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발하고 손의 기능들이 특화되기 시작하잖아요. 서로 달라졌어. 손은 직립하니까 두 팔은 허공에 그런 게 떠 있잖아요. 허공에 떠 있으니까 360도 자유도를. 근데 다리는 그렇게 하면 넘어져 버리잖아요. 중력에 저항해 지지근능이 핵심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챔판지는 동일한 1km를 걸어가도 챔판지가 우리보다 4배 에너지가 더 많이 됩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침판지는 똑같은 거리를 걸어도 인간보다 4배 에너지 써야 돼요? 예. 골격의 구조라든가 형태 때문에 걷는데 4배 힘이 더 든다? 그렇죠. 자연사박물관 가서 고릴라 챔판지의 그 뼈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뼈를 비교해놨는 거 있어요. 전문가가 아니면 크게 차이가 안 보여요.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데? 근데 에너지가 4배나 든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디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골반하고 대퇴골의 각도입니다. 허벅지 다리에 있는 뼈 있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은 살짝 안으로 모아졌습니다. 챔판지는 수직으로 그냥 들어옵니다. 그럼 뒤뚱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직진하는데 에너지를 다 쓰면 효율은 없잖아요. 근데 챔판지는 좌우로 에너지를 분산해버려요. 오마이사이즈. 그러니까 침팬지의 다리는 땅 위에서 정확하게 균형을 잡으려면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요? 그렇죠. 그래도 균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너클 보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엎드려갖고 균형하고 관계 있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들죠. 동일한 거라도. 근데 사람의 다리는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삼각형을 만드나 보죠? 그렇죠. 몸 중심 바로 밑에 무게 중심이 있기 때문에 중심에서 요동이 최소화됩니다. 그래서 패션쇼 할 때 걸어가는 보면 일직선으로 쫙 가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호모사피엔스는 지금 지구상에서 장거리에서는 제일 주자입니다. 장거리는요? 그럼요. 치타가 최고 빠른 동물이잖아요. 치타가 10분 이상 달리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4시간 달릴 수 있잖아요. 하루 종일 달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요. 울트라 마라톤 100km 달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약한 인간이 사냥에 성공하는 거죠.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맹수들이 화살 맞고 곧장 안 죽거든요. 2-3시간 도망을 가요. 그런데 우리는 안 치고 3시간을 추적할 수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건조하잖아요. 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맹수들은 사냥을 할 때 한낮이 아니고 아침 일찍이나 저녁 무렵에 해요. 어두울 때. 왜냐하면 포유동물은 털이 덮였잖아요. 땀샘이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게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유월 개처럼 혓바닥으로 수분을 정발하면서 체온을 조절해요. 그래서 개들이 혀를 내는 거예요. 여름에. 사자도 마찬가지요. 떼약볕에서는 사자들도 1시간에서 전력 질주할 수가 없어요. 체온이 올라갔어. 인간은 보행에
특화되기 때문에 오래 걸을 수 있어요. 하루 종일 걸을 수는 있는데 화살 맞은 어떤 짐승을 추적하려면 한 몇 시간 해야 되잖아요. 네. 사막에서. 그럼 가장 바틀렉이 뭐냐 하면 수분 정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사냥하고 뭐가 같이 지내오느냐 하면 물을 담는 용기. 아. 같이 진화를 해요. 생물학적 진화와 기술적 진화가 공진화하는 가장 중요한 예중 이 하나입니다. 얘기 한번 한 적 있다. 했죠. 1년 반 전에. 예, 예. 다시 한번 요약하면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걷기에 특화됐는데 속도에 특화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구력에 특화된 거예요. 지구력에.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시베리아까지 확산돼 나갔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어야 되잖아요. 최근 그 인류 확산 이론의 그 주류 이론을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면 해안선을 따라갔고, 그러면 직선 코스로 가는 것보다 해안 코스가 당연히 더 길 거 아닙니까? 예. 먼 거리는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거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몽골로이드가 베링해를 건너간 게 대략 12,000년, 3,000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베링해를 딱 건너갖고 캐나다 북쪽이잖아요. 거기서 남미까지 확산돼 내려가는 기간이 얼마쯤 됐다 생각해요. 1,000년 정도밖에 안 걸렸대요. 밑에 남미가 있다는 걸 몰랐었겠죠. 점진적으로 확산이 됐겠죠. 그렇겠죠. 천천히 고대 불악이 만들어지고 남미까지 늘어오는데 1,000년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남미 원주민들은 다 아시아에서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네. 그때는 붙어 있던 베링해 그렇죠. 글로 넘어가가지고 남미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한 1,000년 걸렸다? 그렇죠. 인간은 상황이 달라지면 무조건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 이동에 특화된 종이라는 게 굉장히 부각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굉장히 대목입니까? 주목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특징은 땀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흘린다는 거예요. 이거 진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장거리 이동하려면 당연히 땀이 많이 날 텐데 다른 포유류처럼 털이 다 덮고 있으면은 네. 땀이 증발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 아프리카에서 올라왔잖아요. 그쪽에 덥잖아요. 사막이고. 거기서 적어도 10만 년 이상 지냈거든요. 아프리카에서 체온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열대지방이니까요. 땀을 많이 흘려야 돼요. 털이 많이 덮여있는 동물은 땀샘이 적어요. 땀샘을 많이 확보하는 과정에서 몸 표면의 털이 다 제거가 됐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이론입니다. 그래야 땀이 증발해서 체온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1단계에서 털이 이제 없어졌고 그러면 몸은 잘 식힐 수 있죠. 네, 잘 식힐 수 있게 됐어요. 효율적으로 식힐 수 있어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열대지방에 잘 적응할 수는 있었는데 사냥하고 링크를 하면 거의 서너 시간 추적을 해야 되잖아요. 네. 3시간, 4시간 추적하는 과정에서는 땀을 많이 흘리는 게 불리해지는 거예요. 탈수 현상이 일어나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냥하고 물병이 네. 같이 나와야 돼요. 기술의 공진화. 그렇죠. 네. 네. 세 번째는 오직 인간만이 식사라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식사요?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것과 식사를 어떻게 구분한 겁니까? 네, 간단합니다.